자, 재밌는 영상 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김문수 지지 선언을 한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 어제 무슨 말을 했는지 잠깐 영상으로 보고 오시겠습니다. 네. 내가 힘은 없지만 나가서 이재명을 도와야 되겠다. 이 나라를 살려야 되겠다. 이 나라 민주주의를 살려야 되겠다. 우리 경제를 살려야 되겠다. 안보를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재명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김문수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아니, 저분이 어제만 그런 게 아니에요. 꽤 됐어요. 2018년 5월에는 이제 그때 바른미래당의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이었거든요. 그때 문제는 경제야. 우리 경제정당 바른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른민주당이라는 당도 있었습니까? 바른미래당을 바른민주당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 말이죠. 그 대표가 됐잖아요. 그 후에. 페이스북에 올린 수락연설문을 보니까 저는 바른민주당의 당대표 손학규입니다. 바른민주당이 어디 있었어요. 그러더니 또 지방선거 당시에 공천 파동 논란이 됐던 송파 재보궐선거에 불출마 선언을 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선거개혁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 한나라당? 뭐 한나라당이야. 본인이 속한 당이 한나라당이었습니까? 네. 이거는 정말 연식이 좀 되시다 보니까 좀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요. 손학규 전 대표님이 네. 사실은 네. 김문수 후보를 지지할까 네. 이재명 후보를 지지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네. 아무래도 민주당 쪽에서 예. 제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대세 후보를 지지하고 싶은 마음이 컸을 텐데 아쉬움에 뭐 어떤 그런 속마음이 저런 발언으로 나온 게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보입니다. 맞습니다. 사실 총기가 있다면은 이 시점에서 그냥 입 닫고 가만히 있는 게 국민과 역사에 대한 도리다 이런 생각을 할 텐데 말이죠. 자, 근데 그 당에는 좀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김문수 후보 부인 설란영 씨 한번 보시겠습니까? 영상으로? 네.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앞으로 여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여사님 편하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네, 인사 말씀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인사 말씀 하신다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 오늘 부부의 날입니다. 보셨습니까? 아니, 근데 제 실물이 더 낫지요? 제 실물이 더 낫지요? 네! 못난이 사진만 왜 보내놨어요? 안티 순환형인가 봐요, 누가. 이거 한 사람. 제가 제일 못났다고 생각하는 사진을 여기다 이렇게. 정말. 알미네요. 저 양반 왜 그래요? 저는 이 동영상을 보면서 한마디로 괴랄하다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그 김문수 후보 배우자 설안영 씨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데 네. 이준석 후보와 단일화도 추구하고 있는데 이준석 후보의 어머님 대 배우자 토론회 단일화 토론회 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좋네, 좋은 예. 아이디어야. 이거. 예. 여론조사도 한번 조사해보고 예. 법도 바꿔서 대통령도 뽑고 배우자도 투표해가지고 예. 배우자도 뽑고 그다음에 뭐 장인 아들 그러면 만약에 설란영 씨가 나이가 더 많을걸요? 이러는데 예. 이거 뭐라고 이거에 대해서 반응해야 될지 참 모르겠더라고요. 대선 후보의 배우자가 공직 후보자는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선거 운동을 하더라도 보이지 않게 네. 좀 조용히 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나서는 것 같아요. 저 양반은 지금 아주 신났어요. 네, 언제 너무- 이렇게 자기 생에 스포트라이트 받을 때가 있었나 하는 생각인 것 같은데 네. 자, 단일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준석이 어제 단일화 거부하겠다 분명히 못 박았습니다. 끝까지 개혁신당 이름으로 승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승리할 가능성은 없지만
끝까지 완주하느냐 이게 또 관심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아니 무슨 옛날에도 박았는데 뭐 김용태도 만나고 안철수도 만나고 전화 오는 거 다 받고 네. 사실상 단일화 국면을 최대한 즐긴 게 이준석 후보가 아닌가 싶고요. 네.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고 지원하는 많은 그런 언론계에 있는 셀럽들이 사실상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거론할 그런 건수가 없는데 그렇지. 마치 단일화를 하면은 이길 수 있느냐 또 단일화 하면은 국민의힘에 희망이 있느냐 이렇게 띄우면서 이준석 후보의 주가를 엄청 띄워줬죠. 그렇지. 그것을 지난 이준석 후보가 마음껏 즐기고 또 이번에 또 발표도 하면서 그렇지. 뭐 애매모호하게 얘기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준석 후보가 결국은 단일화를 하지 않겠지만 왜냐하면은 이준석 후보가 국민의힘에서는 왕따 당하고 뭐 제대로 대우도 못 받았지만 어찌 됐든 탈당해서 개혁신당 해서 국회의원도 되고 당도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그래서 뭐 국민의힘이 이준석한테 매달리는 거 보니까 또 과거에 징계했던 거 취소하고요. 그렇죠. 결국 이준석이 옳았다. 이런 결론을 만들었잖아요. 지금 이준석이. 당에 있으면 그런 대우 받았겠습니까? 그럼요. 밖에 있기 때문에 그런 대우를 받기 때문에 예. 저는 이준석 후보가 이번에 완주해서 자신이 10% 넘는 지지율을 기록할 수 있는 후보로 그런 대권 주자라고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단일화 안 하고 끝까지 완주한다. 네. 아 그렇게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저는 단일화 쪽으로 좀 기울었는데 네. 뭐 안 할 수도 있겠죠. 네. 적어도 민주당은 대비를 해야 한다라는 점은 좀 분명히 못 받고 싶습니다. 네. 예, 지난번에 안철수 단일화 사실 생각 못했던 거 아닙니까? 뭐 단일화 해봤자지 뭐 이런 생각을 했다가 아니 당시에 저희도 안철수 후보하고 단일화 관련해서 어떤 논의도 많이 했고 이재명 후보와 안철수 사이의 그럼요. 단일화. 네. 오. 뭐 안철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이제 둘이 비교해서 네. 본인이 유리한 쪽으로 간 것 같습니다. 음. 그 당시에도 이재명 캠프에서 안철수뿐 아니라 심상정, 그다음에 김동연 경기도지사하고도 단일화 하지 않았습니까? 김동연하고는 했지. 예, 당시에 캠프 분위기가 심상정 후보 쪽은 아예 단일화 논의 자체가 안 된다. 뭐 이런 분위기가 팽배했고요. 심상정 쪽에 노크를 두들겼는데 그럼요. 그 심상정은 뭐 아예 뭐 말도 안 통한다. 안철수 후보하고는 구체적인 내용이 오고 갔는데 결국은 안철수 후보가 손가락 이야기도 유명하지만 네. 윤석열로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안철수도 이제 논의에 대해서 거부하진 않고 네. 협상 테이블을 논의하다가, 열었지만은 그렇지만 결국에는 더 이득이 된다고 판단한 윤석열 쪽으로 갔다. 근데 이득이 돼서 갔다기보다는 윤석열이가 뭔가 캐비넷에 좀 있는 모자른- 문건을 쥐고 흔들어 가지고 안철수가 백기를 든 게 아닌가 하는 해석도 있더라고요. 뭐 그런 해석도 있고요. 그때 보면 근데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를 해서 1+1이 2가 되냐. 네. 근데 많은 민주당의 선거 전문가도 들었고 국민의힘에서조차도 네. 안철수와 단일화해서 예. 오히려 표를 깎아먹었다. 예. 그런 설명도 많습니다. 그런 해석도 있군요. 예. 그래서 그 이후에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힘에 가서 네. 제대로 대우를 못 받았죠. 뭐 저 인수위원장은 맡았고 분당에서 공천을 받긴 했지만 그거 말고 뭐가 있어요? 그거 외에 안철수 후보가 저기 당대표 나오려고 했다가 뜯어말렸던 거 아니겠습니까? 안철수 국회의원이 4선 의원인데 네. 국민의힘에서 3선 의원은 당연히 하는 네. 상임위원장도 못했습니다. 그래요? 한 번도 못했습니다. 상임위원장도 4선인데.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이 그 후보 매수죄 혐의로 김문수를 고발했는데 상당히 설득력 있는 고발이에요. 보니까 이제 이준석에게 뒷거래를 시도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총리를 제안한 것도 있었고요. 매갈매직이죠, 그러면은. 개혁신당의 공보단장, 굉장히 네.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공보단장이 당권을 주겠다. 당을 와서 먹어라. 이런 제안들을 엄청 많이 국민의힘 중요 인사에게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김문수 후보 자체도 뭔가 이준석 후보를 타겟으로 삼은 총리론, 40대 총리론을 제시하면서 네. 후보 매수에 관한 그런 심증을 굳히게 하는 그런 행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네. 물론 김문수 후보는 이준석 후보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 얘기하지만 네. 지금 이 단일화 국면에 40대 총리론 얘기한 것 자체가 누가 보더라도 이준석 후보에게 플러팅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국민의힘이 내란과 탄핵
계엄 이런 거 관련 국가 간 관련해서 분명한 입장을 취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취하지 않고 뭔가 정치 공학적으로 국민과 언론을 눈속임하고 속이려는 그런 전략이 아닌가 그렇게 평가합니다. 아 정말 이 자들은 얄팍해요. 만약에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나왔다면은 이들도 아마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저 김지호 대변인께서는 이재명 대표와 함께 또 정치하시면서 많이 알고 계시고 또 듣고 계실 텐데 성남의료원 네. 이준석이 거기 가더니 뭐 실패한 공공의료 정책 이런 식으로 매도하더군요. 성남의료원을 아주 네. 좋은 시설로 예. 성남 기존시가지 중심지에 잘 지어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 현 성남시장이 예. 제대로 운영을 못 해가지고 병상 회전율이 낮고 네. 공공의료원에 있는 의사들이 좀 떠나는. 자꾸 이탈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요. 아니 대우를 똑바로 해주고 예. 공공의료원을 지원해야 되는데 자꾸 막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도 했다가 저렇게도 했다가 심지어는 대학병원에다 의뢰를 하려고 예, 했다는 거예요. 위탁을 해. 그것도 위탁도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공공의료원이 조금 침체를 겪고 있는데요. 예. 그러면 국민의힘의 신상진 시장이 예. 병원 경영을 제대로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예. 점을 비판해야지. 예. 아니 성남시를 떠난 지 7년 8년이 된 예. 이재명 시장에게 그런 비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예. 침소붕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실패를 했다면 신상진의 실패지 이재명의 실패가 아니다. 그럼요. 이런 말씀인 거죠. 이제 민주당 시장이 선출되면 네. 성남의료원이 제대로 운영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러려면 민주당 성남시장이 돼야 할 텐데. 네. 안 그렇습니까? 그럼요. 예. 그리고 또 공공의료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철학, 또 왜 이 병원이 지어졌는지에 대한 그 뿌리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텐데. 그렇죠. 예. 이게 사실은 구도심에 있는 병원인데 네. 이게 없었을 때는 막 예를 들면 수정구에 계셨던 어떤 환자가 분당에 있는 큰 병원으로 이송되던 도중에 돌아가셨어요. 병원만 있었으면 구도심에 병원만 있었으면 이 문제가 해결될 텐데. 그래서 이재명 변호사가 시민운동가들과 함께 구도심에 의료원 짓자 이런 운동을 전개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시국에도 성남 시립의료원이 있어서 성남 시민들이 코로나 방역 또 코로나 환자들을 이 병원에서 집중적으로 치료해서 정말 그렇지.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예, 어제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병상 가동률이 60%라는 점을 문제 삼더라고요. 아니 공공의료원은 전략적으로도 비워놔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90%면은 아비규환이야 그 정도면은. 아니 그런 논리라면 공원도 예. 돈만 들어가지 예, 수익은 없는데 예. 뭐하러 공원을 놔둡니까? 다 아파트 지어서 팔아버리지. 글쎄 말이야. 도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도로도 돈만 들어가지 예. 수익이 없는데 도로도 다 폐쇄해버리지. 그것도 그렇고 사람이 많이 살지 않는 동네에 버스 돌리는 거. 타는 사람도 별로 없는데 뭐 버스를 뭐하러 돌려?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사회 인프라 투자에 대한 인식이 없고 예. 맨날 방송 나와가지고 말싸움 이런 것만 하다 보니까 잔재주만 있는 거지. 예, 말꼬투리 잡고 이런 저는 이준석 후보의 태도가 매우 불손하다, 불쾌하다. 예. 방송 보는 것도 굉장히 힘들다. 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뭐 동장이라도 한번 해보고 행정에 대한 아주 작은 경험이라도 해봤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로지 그냥 구라로 그냥 이빨로 정치하고. 행정과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응. 제가 봤을 때는 쇼를 하는 것 같다. 쇼를 한다. 어릿광대 같습니다.